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온소진 8단의 100, 박정환 9단의 흑입니다. 온소진 8단이 지금 결승 진출을 향한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까? 사실 온소진 8단이 아직까지 국내 본격 무대에서의 결승 진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승부를 어떻게 준비했을지가 참 궁금하고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그렇다고 마음을 놔서도 안 되는 그 적절한 열정과 냉정 사이에 이 승부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조절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온소진 선수가 이제 프로 경력이 오래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 선수가 세계대회 4강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내 대회에서의 결승 진출은 없지만 경험은 비교적 풍부한 선수입니다. 대부분의 프로 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가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9단이었을 때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기사들의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박정환 9단과의 승부는 참 이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을 비우게 되는 면이 있어요. 지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한국 바둑계에서의 박정환 9단의 입지는 너무나도 탄탄합니다. 박정환 9단 현재까지 10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그 1패가 사실상의 패배라고 보기도 어려운 패배예요. 그거는 안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예 대회이긴 합니다만 한국 랭킹 2위가 결승에서 만났던 크라운 혜택의 그 신진서 선수와의 대결에서 2승 1패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1패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그 대결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12월에 커제 9단에게 패한 이후에 지금까지 15승 1패를 기록 중인데 그 1패가 의미가 없다면 사실상의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몽백합배, 하세배, 크라운 혜태배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단체전이죠. 농심배에서의 우승까지 계속해서 우승 기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농심배에서의 우승 기록은 사실 박정환 9단에게 직접 물어보면 약간 쑥스러워할 수도 있을 정도의 자신이 출전을 하지 않은 채 한국팀의 우승이 결정되는 그런 기분 좋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뭐 우승이라고 하기에는 뭐 애매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정환 9단의 커리어에 다시 하나의 우승컵을 추가를 했고 이 선수가 그 오랜 한국 바둑 팬들의 한인 세계대회 우승을 얼마 전에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박정환 9단이 대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께 라인업에 있는 것만으로도 팀원들이 든든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김지석 선수가 한국팀의 그 마지막 주자로 우승을 결정지었지만 박정환 9단이 뒤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대국을 했던 것은 뭐 누가 봐도 당연한 사실이고요. 이렇게 우승 기록 외에도 박정환 9단이 또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이번 KBS 바둑왕전 8강전에서 목진석 9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는데 2대국을 승리하면서 통산 700승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저보다 입단이 후배인데 700승이 빨랐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역대 기록 2위라고 하고요. 항상 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그 높은 승률을 유지한다는 게 대단한데요. 실제로 최근에 그 바둑 대상 시상식에서의 기록이란 기록은 항상 박정환 9단이 휩쓸지 않습니까? 다승이면 다승, 승률이면 승률. 그것도 상대하는 대국자들의 면면이 중국이나 한국의 초일류 기사들임을 감안한다면 역대급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포석은 최근에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진행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알파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포석입니다. 양걸침의 형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양걸침을 조금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양걸침을 피하지 않습니다. 양걸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수는 제 기억에는 조은현 9단과 최정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어떤 포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양걸침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사그라들게 되었죠. 실전도 그런 최근의 유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입구자로 두자 중앙 한 칸을 띄워둡니다. 사실 이 입구자가 나가서 끊기는 것을 좀 걱정을 한다라는 그런 위협을 하는 한 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당장 나와 끊어봤자 흑도 약점이 노출될 뿐더러 아래쪽에 있는 백돌은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흑도 그곳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한 칸이 조금 독특합니다. 원래는 하변 쪽으로 화점 정도 다가서는 게 무난합니다.
다가서는 게 무난하다고 한다면 네, 역시 흙도 벌리는 게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우화 백한점을 좀 위협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온소진 8단이 방금 전에 한 칸과 하변 박정환 구단의 다가섬의 교환은 분명 백이 손해인데 지금 방금 착점한 자리, 이 좌변 쪽의 흑돌 4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손해를 감수를 했죠. 역시 기풍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초반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선으로. 좀 가볍게 피하네요. 중앙 쪽으로 탈출을 시도하면서 타개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바둑의 컨셉은 온소진 8단의 압박과 박정환 구단의 이 노련하게 피하는 모습,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으로 달려나가니까 공격당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백이 좀 싱겁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초반에 이 선을 간다는 것도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확실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온소진 8단이 기존의 수법을 먼저 피한 것은 분명합니다. 온소진 8단의 압박에 박정환 구단이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자, 좌하에서부터 이 양걸침 형태로 초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수에 대해서 조금은 독특한 진행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은 이쪽을 가고 흙이 한 칸을 찔 때 네.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을 때 여기서 아예 바깥쪽 탈출을 시도를 하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귀에서 살리고 네. 틀어 막으면 좌변 쪽을 뭐 이런 식으로 향하거나 혹은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정돈하는 것이 최근의 유행 포석입니다. 그런데 실전은 방향을 아예 다르게 가져갔죠. 네. 자, 백이 중앙 쪽으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벌려둘 수가 있었고요. 네,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네. 반대로 백이 다가서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흙 쪽이 공격당할 것을 흙이 벌림으로써 백한점에 대한 협공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요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을 다가섰는데 네. 이 선으로 달린 수가 좀 노련한 느낌을 주는 수네요. 보통이라면 역시 이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실전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맥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흙에겐 굉장히 아픈 급소 자리가 됩니다. 입구자도 아니고 나를자요. 지금 이렇게 둬도 틀어 막으면 네. 막아도 이쪽 단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지금의 형태가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흙도 어차피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중앙 쪽으로 내몰면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흙이 좀 낙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집으로도 그렇고 계속 시달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선 쪽으로 달려서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곳을 두었고요. 좌상을 한번 물어보고 난 뒤에요. 충머리입니다. 충머리요? 네. 지금 실전을 보시면 미니까 여기서 네. 제각 응수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갖다 붙였잖아요. 붙이는 수는 이렇게 끊었을 때 단수 치고 늘고 기존의 정석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 축을 봐야 합니다. 네, 지금 딱 걸리는 걸까요? 네, 지금 저기까지 보기에는 좀 머리가 아프니까 예. 중앙으로 바꿔서 한번 보죠. 이렇게 처리가 된 것과 형태가 똑같거든요. 네. 이곳을 나가면 이 한 점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렇네요. 나가면서 단수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붙이기 위해 박정환 구단이 좌상 쪽에 교환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막아갔는데요. 근데 끊었을 때 막아가기 전에 괜찮다는 건가요? 앞서 온소진 8단의 별명을 아. 온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포를 연상케 하는 엄청난 돌진이 나왔고요. 이 붙인 수가 굉장히 감각적인 선택인데 네. 분명 여기를 젖히면 끊어서 축이 불리한 백은 뭔가 전투가 시도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끊고 있는 자세니까요. 그렇지만 방금 그림이라면 바로 단수였었는데 네. 어떤 걸 보는 걸까요? 여기를 하고 네. 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도 있죠. 있고 나서 이렇게 늘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미리 붙여둔 이 교환이 어떤 식으로든 늘든지 젖힌다든지 활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실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군요. 진행이 네.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박정환 구단이 그냥 내는 것은 그래도 붙이는 수가 좀 불안하네요. 그렇다면 찝거나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이런 진행인데 지금은 또 축이거든요. 지금 비껴진 건가요? 네,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몰았다면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모니까
뭐 역시나 이 자리에 네. 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흙이 나가다가 전혀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그렇네요. 그럼 박정환 구단도 이렇게 한 칸 뛰기보다는 여길 찝어서 네. 진행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이제 과거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온소진 8단은 이 교환이 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멀리 내다보는군요. 아무튼 초반부터 좀 급전이 될 확률이 높고요. 하변에서 시작된 전투 아직까지는 서로 굉장히 팽팽한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몇 수 보지 않더라도 온소진 8단의 힘이 느껴집니다. 네, 그와 동시에 이 박정환 구단은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붙기보다는 좀 살짝 비켜내면서 노련하게 국면을 리드해 나가려는 그런 행마가 초반에는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찝어가는 수가 아니라면 졸기를 양쪽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한 점을 먼저 움직일 수도 있을까요? 한 점을 위쪽으로 늘어서 움직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아기 쪽 3-3 붙이는 수가 워낙 통렬하기 때문에 선수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밀어가야 하는데요. 네. 밀어가는 수 자체가 약간 속수 행마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적인 정석은 화점을 찝는 것이고요. 20초. 한 점을 하나, 움직인다면 밀어야 되긴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선택을 여덟, 아홉. 역시나 아, 찝는 네. 수로 두어 갑니다. 지금 축으로 잡는 것은 아래쪽을 젖혔을 때 워낙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일단 하나 찝고 아래로 늘면 그냥 귀를 받거나 혹은 하나 찝어둔 교환을 통해서 중앙 쪽에 있는 한 점을 먼저 교환을 시키고 우아기를 20초. 받거나 하나,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여기서 흙이 한 점을 위로 뻗어둘 수 있지 않나요? 네, 한 점을 위로 뻗을 수도 있고 이제는 앞서 이소영 씨가 말씀하신 대로 밀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밀어갈 때 젖히는 것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안 되죠. 아, 네, 그 차이가 달라지는 거군요. 하나 찝어놓은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4선을 20초. 밀어가면 하나, 백이 그 옆자리를 셋, 두 점머리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여섯, 자, 중앙에도 일곱,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홉. 좀 더 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한 칸이네요. 지금 한 발 더 센 수가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해봐도 좋은 수네요. 30초 안에 찾아낸 한 수. 지금 3선을 백이 밀면 그 위를 세 점머리를 때리면서 젖히겠다는 뜻입니다. 20초. 그래도 흙의 하나, 약점이 노출이 되는데요. 셋, 아래쪽에 느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다섯, 커버가 가능하다는 여섯, 뜻이고요. 일곱. 행마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나가고 백이 세 점을 살릴 때 틀어막고 계속 위쪽을 막아가면서 백을 다 괴롭힌 후에 우아기를 받겠다는 것이 박정환 구단의 생각이고 지금의 이 정석은 배석상 흙이 좋아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짧은 시간 안에 번뜩이는 한 수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양분이 되는 형태라면 아래쪽 백도 좀 시달릴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하변을 하나 붙여두고 네. 뭐 끊어서 활용한다든지 몇 가지 활용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실리를 흙이 득을 보면서 싸우는데 자세가 흙이 나쁘지 않아서 이 정석 선택은 박정환 구단이 우세합니다. 자, 여기서 흙이 중앙을 막고 백이 우측 3선을 밀어갈 때 20초. 젖히는 하나, 게 가능하다는 둘, 거죠. 네, 맞습니다. 셋. 그렇다면 바깥 수상전을 하기에는 수가 부족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2선으로 밀어서 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백이 2선을 다시 젖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흙이 3선을 젖히면 백은 가만히 2선을 젖히고 그러면 흙은 화점 자리를 꽉 잇고 백이 2선을 늘어서 거기까지는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두고 박정환 구단이 우아기 쪽을 지켜도 이미 백이 좀 눌린 자세이기 때문에 20초. 흙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앙 쪽을 끊고 어떻게 하기에는 네. 백의 수가 세 수밖에 없는데 흙도 세 수가 되는데 흙선이에요. 아니면 그 중앙을
끊어두고 밀어서 이 선을 진행을 시킨다면 선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여기서 화점짜리 단수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밀면 이제 수상전으로 돌입을 하는데 우화 쪽과 어떻게 되는 20초. 건가요? 하나, 글쎄요, 일단 모양, 그렇게 갑니까? 저는 이 선택은 안 할 거라고 봤는데 이 선택을 하네요. 이건 뭐 갈 때까지 가는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당장의 수상전을 본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싸움인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네, 박정환 구단의 번뜩이는 한 수에 온소진 8단은 모든 걸 걸고 싸워 나갑니다. 일단 순간적으로 이 어깨 짚은 한 수에 있어서 놀랐거든요. 이 수 일단 좋은 수네요. 여기를 밀면 네. 늘어서 또 밀면 이렇게 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만 해도 찝은 수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환이 없다면 밀 때 백은 젖히거든요. 끊으면 이쪽이 잡히죠. 네. 그런데 이 교환이 있다면 흙이 여기를 두거나 여기를 두는 게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이 맛보기로 백이 걸리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술 더 떠서 더 괴롭혀놨습니다. 네. 뭐 백의 진행은 어떻게 보면 좀 외길 수순이었고요. 네. 막은 상황에서 박정상 위원이 좀 놀랐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제 일반적인 모양으로는 그냥 젖혀야 되거든요. 네. 그냥 젖혔을 때 늘면 이제는 하나 더 밀고 나서 앞선 상황에서는 불가능했던 이쪽 끊고 수상전으로 돌입하는 것이 백이 수가 빠르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이 안 되죠.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백이 한 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길 끊었습니다. 온소진 8단의 생각은 지금 젖히고 이렇게 늘면 흙이 선수를 쥐고 여기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누가 봐도 흙이 잘 된 진행이죠. 네,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를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네, 계속 밀어갔거든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우아기 쪽 수상전에서 흙을 잡으러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는 이 흙을 잡지 못하면 백이 여기를 끊는 바람에 이 선을 쭉 기어서 이건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밀어갔고요. 지금 막을 수는 있죠. 여기를 막는다면 두 집은 만들어지는데요. 네, 지금 이쪽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치중을 가서 이 흙돌과 이 백돌의 수상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느낌상 어때 보이세요? 딱 보면 글쎄요. 일단 백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전인 건 분명한 게 백의 입장에서는 잡히면 끝이고요. 흙은 잘 버리면 뭐 외세를 이용해서 충분히 둘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차이는 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사실 박정구단이 잡힌다고 보면 이미 이 정도로 득봤다고 보고 뭐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장고를 하고 있는데 한번 수상전 돌입하는 거 한번 볼까요? 그래도 백이 꽉 막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백이 이렇게 늦추면 흙이 6수, 백은 5수입니다. 네, 지금 젖히면 잡혔죠. 그런데 이렇게 막아가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에는 약점 없나요? 여기를 두고 이곳을 끊어서 네, 네, 지금 이쪽을 끊는 게 있긴 있는데 여기를 나가는 것도 될까요?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고 나갈 때 그때 이제 여기 선수니까 네. 이 상태로 백은 이 한 점은 제압을 했잖아요. 백이 이쪽을 탈출을 하면 이건 흙이 약간 무리로 보입니다. 지금 네. 수가 4수밖에 안 되죠. 바깥쪽에 나가서 끊는 싸움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젖혔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피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웬만하면 피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타협을 많이 외쳤던 기사였는데요. 사실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박정환 구단 쪽이 좀 유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상대 강수에 대해서 피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맞불 작전으로 갔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들여다봤고요. 저희가 그려본 대로 가겠어요. 있고, 지금 막는 게 가능해 네, 보였었는데요. 막는 건 필연입니다. 지금도 여기를 젖히면 백이 4수고 흙은 5수인데 지금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를 밀어서 네. 맞게 만든다면 단수 쳐서 수가 늘어나죠. 단수 칠 때 이제 여기를 이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충 차이가 있네요. 이런 승부까지 갈 줄은 몰랐었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제가 볼 때는 이 흑돌을 버리더라도 백이 이런 데를 교환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네. 흙이 여기를 잡는 게 선수입니다. 아주 쉽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의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은 버리더라도 상변을 먼저 흙이 향할 수 있다면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계산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되는 싸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상전이 불가능하다면 흙은 언제든지 타협을 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서로 배수의 진을 치고 갔죠. 그런데 온소진 팔단의 뒤는 정말 수심 깊은 강이라면 박정환 구단 뒤에 개울가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뒤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백이 밀어갔을 때요. 흙이 네. 자충이 싫다고 하면 늘어서 견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늘어서 견디면 여기를 먹여칠 때 또 이렇게 견뎌야 되고 네. 나중 수상전 돌입에 있어서는 여기를 찌를 때도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백이 여기를 버리고 백이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이겨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진행보다는 아까 같은 진행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긴 합니다. 지금 이미 칼을 빼들어서 쉽게 타협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도 있고 어쨌든 지금 싸움은 흙이 타협을 하면 만만치 않거나 뭐 흙도 둘 수 있는 그런 바둑인데 백이 잡히면 백이 대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는 온소진 팔단이 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역시 돌이켜보면 초반에 정석 선택이 좋지 않았고 끄는 수가 약간 무리로 보여집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의 선택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과연 다 잡으러 가는 방법으로 선택을 할지.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온소진 팔단이 일단 일곱, 수를 메우기 전에 먼저 여덟. 그쪽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역시 밀어갑니다. 여기서 막아두네요. 적당히 처리되면 좋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저렇게 교환이 되어도 뭐 백이 완벽하게 흑도를 잡기에는 만만치 않네요. 아까는 정말 쉬운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2점 잡고 상변으로 향했는데 20초. 하나, 이제 백이 그냥 잡히진 않습니다만 셋, 자칫 잘못했다가는 뭐 패 정도 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패네요. 그러면 네,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형태가 패가 난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잡을 수는 없는 거군요. 일단 외세를 얻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백이 완벽하게 제압을 한 게 아니라면 흙 쪽이 더 만족스럽겠는데요. 20초. 하나, 지금 둘, 그냥 셋. 저기를 백이 잡았다고 해도 상변이 흑에게 손이 돌아오면 막상 뭐 만만치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패라면 한 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흑의 필승지세가 됩니다. 뭐 백 입장에서는 불안감만 더 조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온소진 팔단이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나요? 초반에 좀 큰 무리를 해서 20초. 하나, 망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박정상 위원에게서 망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요. 일선에 이 백이 세 집을 만들고 있는 형태, 그 사이에 20초. 갖다 붙이면 하나, 지금은 둘, 패를 셋,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바로 그 네. 자리인데요. 이 흑이 아직 네수인데 백은 세수잖아요. 그럼 패가 됩니다. 패도 어떤 패인 건가요? 단패인가요? 네, 단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선수를 지고 한 수를 더 둘 수 있었던 상변을 2번을 더 둘 수 있다는 건데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렇게 되면 흑이 맞고 백이 일선을 젖힐 때 흑이 먼저 따내면서 단패가 됐죠. 이것은 온소진 팔단의 흐름이 너무 안 좋은데요. 그것도 흙이 먼저 따내는 패군요. 분명 그 전에 온소진 팔단이 하나 단수 치고 2선으로 쭉 기면서 수상전에 선택을 했을 때에는 이런 정도의 수상전이 됐을 땐 잡는다라는 어떤 20초.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수익기가 틀렸습니다. 넷, 다섯, 당장의 여섯, 패감이 있기는 한 건가요? 여덟. 뭐 하변 쪽에 끊어간다거나 아니면 좌변 쪽을 쓴다거나 해서
둘 수가 있는데 흙은 해소를 해도 우세해 보이고요. 받아주고 나서 다른 곳을 연타해도 바둑은 흙이 좋습니다. 그만큼 초반 일찌감치 좀 흙 쪽으로 기우는 바둑이 됐네요. 사실상 20초. 그동안의 기록으로 하나, 봤을 때 온소진 둘, 선수가 박정환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던 넷, 그 세 번이 다섯, 모두 100을 쥐고 불계승을 거뒀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좀 기분 좋은 그런 돌가리기였는데 네. 오늘 바둑은 초반에 형세가 흙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받아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어떤 선택을 해도 흙이 좋은데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넷, 그 판단은 좀 다섯, 애매합니다. 여섯, 저라면 받아줄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아, 박정환 구단도 받아둡니다. 늘어서 받았어요. 어차피 아래쪽에는 지금 수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뒷맛이 나쁜 자리임에는 분명하죠. 특히나 흐름이 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운소진 팔단은 나중에 하변 쪽 한 점 끄는 곳을 움직이면서 그쪽에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흙은 팩감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덟, 아홉. 자, 눈에 보이는 아. 자체 팩감 바로 두어갑니다. 근데 이게 끊는 것보다 밀어서 단수 치는 게 손해를 안 보는 팩감일 것 같거든요. 지금 저기 끄는 수는요. 네. 박정환 구단이 다음 100의 팩감을 어디를 쓰든 간에 안 받겠다는 뜻을 보인 겁니다. 이한수가요. 20초. 네. 하나, 둘, 셋. 이한수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패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좀 손해보는 팩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박정환 구단과 온소진 팔단 우변에서의 패싸움이거든요. 네, 일단 한 번은 받아주었어요. 받아주고 나서 이 장면에서 팩감이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근데 네. 여기를 끊었잖아요. 이것이 패를 졌을 때에는 백이 이렇게 해소하는 순간 이 5점에 대한 엄청난 자충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이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의 차이. 박정환 구단은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패를 무조건 이제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실전에 이제 여기를 단수를 쳤는데 이 자리를 안 받는다는 거죠? 지금 흐름상 네, 실전에 해소하죠. 네. 아, 네. 지금 이렇게 해소를 하고 일단 시원합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할 거면 백집이 된다면 찌르는 게 손해가 아닐 것 같은데요. 집으로는 그런데요. 네. 따고 이렇게 도망을 치는 바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 쪽으로 뭔가 흙이 모양을 내거나 혹은 이돌이 타개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백이 좀 더 무겁기 때문에 아.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은 집보다는 좀 더 안전한 선택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수가 쳐져 있으면 이 한 점은 가볍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야 흙이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중앙 쪽에 집을 낼 때에도 좀 더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끊어두었던 거군요. 아, 섬세합니다. 일단 형세를 보면 26에 30, 40 이곳까지 해서 흙집이 한 50집 정도 나고 55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2, 백집이 한 40집 정도? 그럼 40대 50인데 이쪽에서 발전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박정환 구단 쪽으로 형세가 좀 기울고 있고요. 네. 이제 온소진 팔단은 그래도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상변 쪽과 중앙 쪽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대한 버티면서 흐름을 따라잡아야겠습니다. 네, 아직 하변도 완생은 아니니까요. 뭐 많이 공격당할 것 같진 않지만요. 네. 그래도 어쨌든 완승은 아니죠. 자, 흙이 재밌는 바둑이기는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들어오는군요. 지금은 우측의 세력을 좀 이용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박정환 구단도 유리하긴 하지만 네.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백이 한 발 줄였다고 했어도 그래도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여섯, 흙 쪽 모양으로 여덟, 다가섰을 것 같아요. 아홉,
열. 하지만 한 발을 더 한 번 갔기 남았습니다. 때문에 흑도 지금은 화를 내는 거고요. 자, 여기서 온소진 선수 초읽기 한번 사용합니다. 현재 온소진 8단의 이 평소 그 생활 패턴 자체가 약간 그 승부 제1선에서 멀어져 20초. 있었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넷, 초반 포석에서 다섯, 약간 그 감각적인 여섯, 부분, 일곱. 선택 이런 거에서 약간 약점을 보였고요. 본인이 원하는 그 전투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모 프로기사의 말에 의하면 모든 프로기사를 통틀어서 현재 온소진 8단이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학업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20초. 하나. 지금 바둑학과에서 둘, 박사 과정을 셋. 밟고 있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네로라 하는 기사들이 출전하는 바둑왕전에 준결승까지 이름을 올렸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전투력, 20초. 파괴력, 거기에 이 속기가 둘,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강자들 넷, 연파하면서 다섯, 준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일곱. 여덟. 지금 표정에서도 온소진 8단 약간 그 당혹스러운 표정이 보이죠. 세계 최강의 기사를 맞아서 먼저 우세를 내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상비하는 공격을 여섯, 갈지 아니면 좌상 쪽 여덟, 3-3이 있던 곳으로 틀어 막을지 네. 틀어 막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띄어서 줍니다. 저는 흑이 유리하기 때문에 좀 더 정리하는 쪽으로 막고 젖힐 때 2선을 젖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좌변 쪽을 더 신경을 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신의 집을 여덟. 지키기보다는 상대의 집을 없애는 쪽으로 박정환 구단이 운영을 해나가는데요. 지금 유한 행마가 나왔죠. 지금 저수는 어떻게 보면 온소진 8단의 유도탄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도탄이요? 네, 저기를 째고 나오라 이겁니다. 저 두 칸 사이를 가르고 나오면 끼워서 거기서부터 어떤 분란의 여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역전을 노리겠다. 이것이 온소진 8단의 20초. 계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로 그쪽을 노리지 오히려 않았어요. 백쪽을 먼저 짚어가는데 이거는 시간 연장책일까요? 약간 공격의 의미가 있고 일단 그 좌상 쪽의 형태에 대해서 박정환 구단이 판단을 하다가 상대의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좀 더 우측 20초. 공격을 통해 흙을 하나, 두텁게 만들고 둘, 그 다음에 그쪽을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항상 이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군요. 네, 지금 뭐 다른 곳을 베개 둘 곳은 어차피 없었어요. 뭐 좌상 쪽 뛰어나와서 양분을 시켜서 공격을 한다던가 안 됐을까요? 그런데 이 상변 쪽 돌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은 온소진 8단 입장에서는 자기 것은 다 지키고 네. 상대 것은 인정해주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받아주는 게 정수였습니다. 20초. 하나. 둘. 한 점도 셋. 꽉 이어서 네. 모든 것을 연결시킨 다섯, 이후에 그 여섯, 다음에 일곱, 좌측에 있는 흑돌에 여덟, 약점을 찔러 아홉. 들어가겠죠. 자, 다시 한번 묘한 행마가 어. 나옵니다.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이긴 한데 대신에 저렇게 행마를 하면 흑도 자연스럽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중앙을 나가서 끊기만 하더라도 그 모양 형태에 잘 어울리는 장면이 될 것 같거든요. 20초. 하나. 지금 둘, 박정환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이 넷, 좀 몇 가지가 다섯. 보이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선 입구자. 지금 한 9.9초 정도에 둔 것 같습니다. 그 박정상 위원이 얘기했던 그 몇 가지 중에 한 자리가 저 자리였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두더라도 백이 다시 한번 쌍립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고 흑이 중앙으로 뻗어 나간다면 좌측의 흑돌의 열붐을 노리기에는 흑의 형태가 좀 더 단단해진 면이 있죠. 20초. 백돌도 안정이 됐지만 흑돌도 좀 더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소진 선수가 착수하는 모습도 조금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박정환 구단은 뭐 52개월째 한국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기전에서 활약이 뛰어나지만 특히나 이 KBS 바둑왕전과 인연이 있는 것이 이 선수가 29기부터 34기까지 그 6년 연속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 개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 기에서는 나연 선수에게 20초. 일격을 맞으면서 중도에 하차했단 말이죠. 네. 넷, 뭔가 그 다섯,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여섯, 났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그래서 이번 여덟.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의 입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저곳을 지키지 않으면요. 상변 쪽을 흙에 나와서 끊었을 때 어느 한쪽은 백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그런 지킴수가 되겠고 이제는 박정환 20초, 구단도 하나, 좌측에 그 백의 셋, 두 칸 사이를 넷, 노릴 수 있는 분위기는 다섯, 만들어졌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가는군요. 앞서 백이 끼어 있는 자리를 노린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2선 입구자가 와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거군요. 아무래도 전투를 할 때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온소진 선수는 끼어야 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지금 다른 곳을 두었다가 다시 한번 흙이 호구 모양으로 백 두 점을 틀어 막으면 그 형태에는 백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지금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좌변이나 하변도 아직까지 정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좌상 쪽이 마지막 남은 어려운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네. 불리한 온소진 팔단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박정환 구단은 지금 그쪽만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 승부가 거의 결정나는 상황이니까 뭐 집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중앙 부근 지켜서 넘겨줘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중앙을 지킬 거라면 애초에 막았을까요? 그게 약간 의문입니다. 그럴 필요도 20초, 없었을까요? 하나, 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넷, 중앙 쪽으로 이을 수도 다섯, 있긴 해요. 여섯, 일곱, 그런데 네. 네, 뭔가 돌의 그 흐름, 기세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여기서 다시 넘겨주기에는 또 그 작전이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젖혀서 최강으로 두어갑니다. 네. 어차피 어떻게 두 점 쪽을 받던 간에 지금 중앙 쪽으로 백이 끊는 것은 당연했잖아요. 그럼 20초. 중앙 쪽을 끊김 하나, 당하더라도 둘, 101점을 셋, 최대한 크게 흙의 넷, 수중에 넣기 위해서 다섯, 지금은 2선을 여섯. 젖혀왔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온수진 팔단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싸우고 싶어서 근질근질했는데 승부수를 던질 기회가 생겼고요. 드디어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일단 두 점 쪽을 살려야 할 때 선수로 살리기 위해 단수를 치는 게 떠오를 텐데 넷,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다섯, 하겠습니다만 보통은 단수 일곱, 치는 게 이제 속수입니다. 아홉. 실전은 이었고요. 네, 있거나 호구 치는 게 모양의 틀이죠. 이런 식으로 싸움이 시작될 때에도 상변 쪽에 있는 흙의 2선 마늘모가 아주 기묘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수단이 보여요. 네. 20초 하나, 둘, 자, 백은 두 점과 넷, 좌상 쪽에 다섯, 있는 백 네 점까지 일곱, 여덟. 신경을 쓰면서 싸워가야 하는데요. 네, 하나 끊어두고 지금 귀를 막았습니다. 어차피 백도를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박정환 구단도 쉽죠. 상변을 넘어가고 백이 중앙 쪽을 끊어갈 때 쭉쭉 늘어서 좌변 쪽에 있는 4선의 흙 한 점은 버리면 됩니다. 20초. 흙이 우세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끝까지. 할 일은 다 합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박정환 구단의 바둑에서 특히 이런 흐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박정환 구단과 뭐 시합에서만 20초. 10번 정도는 싸웠기 때문에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을 넷, 실제로 많이 느꼈던 그런 여섯, 기사인데 7, 박정환 구단과 대구를 하면요. 다른 기사와 좀 흐름이 달라지는 면이 다른 기사들과의 대구에서는 졌을 때 이제 중반 이후에 좀 이렇게 분리하면 추격할 때 상대가 네. 약간은 물러서고 그러면서 좀 추격 끝에 아쉽게 지고 뭐 이런 게 패턴이라면 박정환 구단은 초반에 크게 우세를 잡아도 끝까지 중반에도 점수를 또 획득하고 네. 후반에도 점수를 또 획득하고 상대를 더 괴롭힙니다. 그렇습니다. 넷, 5, 6, 이런 패턴들이 다음 대국을 했을 때, 다음 또 박정환 구단을 만났을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좀 더 박정환 구단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네. 이 선수는 어떤 한국 랭킹 1위의 프라이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초반만 세계 최고가 아니라 중반도, 종반도, 수일기도 모든 20초. 면에서 하나,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셋, 그리고 실제로 되고 넷, 있고요. 5, 그런 게 확실합니다. 여섯, 그래서 상대를 좀 여덟, 끝까지 괴롭힐 면이 있습니다. 아홉. 결국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군요. 승부에 임하는 박정환 구단의 대국관이기도 하죠. 뭐 쉽게 바꿔치기 형태로 타협이 된 건데요. 일단 뭐 백 입장에서는 뭔가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한 번 더 밀고 한 점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네. 상변 정리가 20초. 끝났는데 하나, 선수도 흙이 쥐고 있습니다. 셋, 넷, 아예 안 잡고 좌변을 다 막아버리겠다 이런 거 안 되나요? 아, 지금 늘어간 수는 밀질 않네요. 선수를 뽑겠다는 어떤 의지이기도 하네요. 상변 쪽이 아직은 뒷맛이 나쁘니까 흙이 지키면 그때는 좌변을 먼저 향하겠다. 뭐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안 받았을 때 당장에 뭔가 있을까요? 뭐 들여다보고 씌운다든지 뭐 두 점 쪽을 3선을 늘어서 선수 20초. 활용하고 하나, 탈출을 시도한다든지 뒷맛은 분명 고약하죠. 넷, 그런데 다섯, 만약 바둑이 여섯, 만만치 않다면 일곱. 지금은 안 받을 확률도 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지금 선택하는 수들은 아마 저기를 호구치고 막을 때 우상기 2선을 갖다 붙여서 백도를 괴롭히면서 자연스럽게 좌측을 지키는 그런 전략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20초.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군요. 네. 셋, 저곳을 또 젖혀서 붙이는 여섯, 수까지. 7, 8, 9. 아, 그래서- 중앙 쪽 탈출에 조금이라도 네. 도움이 되고자 집으로는 손해인데요. 이겼습니다. 이런 것도 괴롭네요. 지금도 계속해서 네. 우상기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변 쪽은 그냥 가만히 20초. 놔둔 채 버티고 좌변을 향해도 흙은 셋. 충분합니다. 넷, 5, 6, 7. 네, 좌변 쪽을 향합니다. 수를 낼 테면 내봐라 라고 온소진 팔단에게 넘겼는데요. 네, 흙의 한 수 한 수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지금 뭐 승패를 떠나서 진행되는 20초. 수순들을 봤을 하나, 때요. 둘, 아, 이것이 박정환이구나라는 네. 것을 일깨워주는 다섯, 것 같아요. 6, 7.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 별명이 무결점 바둑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바둑계 그 전대 1인자들을 보면 조은현 구단은 아주 날카로운 감각과 그 전투력이 있었지만 20초. 뭔가 그 하나, 후반의 약점이 둘, 느껴졌고 셋, 이세돌 구단도 본인이 인터뷰에서 다섯, 늘 초반이 약하다고 여섯, 이야기를 했었고 7. 이창호 구단도 전성기 시절에 아홉. 초반이 약간 약점으로 꼽혔었거든요. 이제 그런 뭔가 눈에 띄는 약점이 박정환 구단에게는 잘 없습니다. 단지 반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좀 큰 승부에서 중국 선수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네. 이것이 단점으로 꼽혔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외적으로 봤을 때 20초. 그 역대 하나, 1인자들을 보면 둘, 유일하게 셋, 박정환 구단만 안경을 넷, 끼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6, 7. 단점인가요? 8. 뭐 단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아마추어 바둑팬 입장에서 그런 비교해 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 시절에 너무나도 이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네. 완벽하니까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한 것이 월간 바둑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봤었는데 그걸 보면 하도 이창호 구단이 강하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당시에 이 바둑 평론가들이 20초. 중에 한 하나, 분이 이 말씀하신 것이 조남철 선생께서는 좀 이렇게 마른 체형으로 한국 바둑의 1인자가 됐고 네. 그 뒤에 김인국수께서는 좀 이렇게 풍채가 좋은 체격으로 1인자가 됐고 그다음 조은영 구단은 또 말랐고 이창호 구단은 통통했단 말이죠. 그럼 다음에는 마른 기사가 1인자가 될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었군요. 네, 그런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딱 그게 떠오르네요. 네. 셋, 실제로 이세돌 구단이 그 뒤에 1인자 자리를 여섯, 이었으니까요. 일곱,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도 뭔가를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게 되는 네. 그런 게 분명 있어요. 또 하나는 얼마나 이창호 구단의 1인자 시절이 강력했으면 원인을 그런 곳에서 찾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하변 쪽에 온소진 팔단이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데 네. 들여다본 수에 대해서 붙였고요. 거듭된 20초. 승부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찌르는 것까지? 더 강하게 나오네요. 지금 전체 100집이 한 50집 정도, 50집이 조금 약하고요. 네. 흑집은 한 6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는 상당히 나기 때문에 20초. 온소진 팔단이 하나,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남은 하변 쪽 공격에 모든 넷,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단 뭐 백도 차단이 됐을 때는 좌하 쪽 백의 생사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지금은 좌측으로 백이 돌파하는 자세는 나오지만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수를 지금 선택을 하는 거죠. 게다가 저렇게 좌변으로 막으면서 집으로 득을 보면서 이쪽 형태가 마무리가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저 진행은 박정환 구단의 어떤 깔끔한 마무리가 돋보입니다. 20초. 정말 하나, 제가 백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셋, 너무 갑갑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마련을 해봐야 하는 백인데 네. 어깨짚음이요. 반대쪽에 있는 백 한 점도 끊어 잡는 게 있어서 네. 흑은 뭐 빵따냄을 해도 되고 둘, 중앙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넷, 공격 당할 또는 아닌데 여섯, 공격이 잘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온소진 팔단은 계속해서 뭔가 아홉, 괴롭히는 것을 열. 안 할 수가 없죠. 3번 남았습니다. 아, 시간 여유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시 거듭 개가를 해보아도 박정환 구단의 형세가 아주 좋습니다. 20초. 하나, 국면을 이수는 압도하고 있네요. 네, 받아준 건가요? 네, 받아주었고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차이는 확실히 벌어져 있습니다. 20초. 하나, 약 15집 정도 박정환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아까 박정환 구단의 이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요즘은 보면 그 반 외적으로 뭐 인터뷰나 팬 서비스도 굉장히 좋아서 20초. 하나, 확실히 그 둘, 셋, 발전하고 있는 박정환 넷, 구단의 모습을 보는 게 다섯,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여섯, 일곱, 그리고 제가 중계를 하면서 좀 돌아다니다 보면요. 네. 항상 박정환 구단이 대국이 있는 날에는 여성 팬분들께서 박정환 구단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박정환 구단이 시합이 벌어지면 네, 중국의 그 여성 바둑 팬들이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박정환 구단에 선물 공세를 합니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기사는 당연히 이제 커제 구단이고요. 그런데 커제 구단을 제외하면 박정환 구단이나 아니면 뭐 다른 저우루이양, 천야회 이런 중국의 초일류 선수들과는
누가 더 팬이 많은지 좀 의문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도 박정환 구단 인기가 상당합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하변을 찔렀어요. 자체로는 자충수인데 그냥 받아주려고 찌른 건가요? 아, 그것도 아니네요. 이 찌른 수로 보강이 됐다는 건가요? 어차피 백이 제차 4선 쪽을 찔러 들어오는 것은 꽉 받아서 결국은 이제 축이 흙이 유리하다면 아무 수도 없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악수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네, 일곱, 온소진 팔단 여덟, 갑갑해요. 아홉. 지금 열. 집으로 부족한데 마지막 한 상대의 번 약점은 찔러 네. 들어가겠고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완벽하게 오히려 역습을 계속 가해오는데 반발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열분들도 아직은 또 남아 있고요. 네. 상변 쪽에 흙의 모양 쪽에 잡혀있는 백 2점을 이용해서 뭔가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우측의 백돌이 아직 못 마지막. 살아있죠. 하나, 둘, 셋, 넷. 아,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런 행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흙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백이 기대주는 것이 네. 그냥 뒤로 늘어준다고 해도 흙의 형태에 대한 뒷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깔끔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마를 보여주는 건 어디를 노려보는 걸까요? 지금은 뭐 어디를 20초. 노린다기보다는 하나,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백돌이 워낙 셋. 약하기 때문에 아, 당장 떠오르지 않아서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구단 역시 그냥 늘어서 받아두고요. 이세돌 구단 전성기에 마지막. 이세돌 구단에게 둘, 패할 때는 셋, 그래도 뭔가 짜릿한 그 펀치를 다섯, 맞고 패했다는 여섯, 생각과 원없이 싸웠다. 여덟, 그러다 처절하게 전사했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박정환 구단에게 완패를 당하면 좀 무력감이 네.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초반, 중반, 중반에 너무 완벽한 수들을 보여주고 완급 조절이 완벽하고 뭐 그래서 확실히 이 선수 바둑의 특징이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뭐 지금 준결승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그 내용면으로만 봤을 때 온소진 8단이 김다영 프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한태희, 조한승 구단까지 지금 박정환 구단이 거의 보여주는 패턴으로 좀 압도를 해서 올라왔거든요. 네. 마지막. 오늘은 하나, 이 초반에 둘, 좀 잘 안 풀린 셋,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다섯, 첫 전투에서 여섯, 실패를 하니까 일곱, 그 다음부터는 좀 무리한 싸움을 아홉. 걸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박정환 구단이 완벽하게 받으면 형세가 좀 더 차이가 벌어지고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지금의 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에 대한 칭찬을 오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 내용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10초. 이제 하나, 많은 바둑 팬분들께서 그런데 왜 셋, 세계대회 성적은 넷. 커제보다 우승컵이 적냐?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올 초 몽백카페에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8강전이 끝났을 때 제가 당시 이제 국가대표팀 코치로 그 중국 현장에 같이 박정환 구단과 갔었고 그때 이제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이제 한국팀 대표로 남아 있었어요. 네. 마지막 날이 끝이 나고 박정환 구단이 4강 진출에 성공한 이후에 20초. 같이 그 하나, 앞에 있는 호수를 둘, 걸으면서 산책을 꽤 오랜 시간 했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커제 구단에 대한 박정환 구단의 생각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 커제 구단이 기세가 워낙 좋고 그래서 초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지금까지 좀 고전을 했습니다. 네. 사실 고전이라고 해도 상대 전적은 팽팽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순간에 많이 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 본인의 어떤 자기 관리 능력이라던가 커제 구단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이 다섯, 더 상승할 여섯, 것이라고 일곱,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덟, 그래서 앞으로는 아홉. 박정환 구단이 좀 더 성적이 좋아진다에 저는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박정환 구단이 정말 그 어렸을 때는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아이돌 노래도 즐겨 들었다고 하고요. 네. 노래방도 간혹 갔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체력을 위해서 20초. 헬스장에 하나, 가서 운동을 한다던가 셋, 바둑 공부를 한다던가 다섯, 여섯, 좀 이렇게 스트레스로부터 많이 해방됐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성격이 굉장히 밝아졌고요. 그럼 반외적인 요소가 굉장히 좋아지고 자기 관리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의 2018년 비상하는 한 해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 마지막. 박정환 구단의 하나, 패턴을 보면 둘, 셋,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넷, 아니라 바둑을 다섯, 너무나도 사랑하기 여섯, 때문에 그렇게 지내올 수 일곱, 있다는 게 여덟, 느껴집니다. 아홉, 지금은 우상 쪽의 정리가 거의 끝이 났고 상변 쪽에 있던 뒷맛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거의 서로 간의 경계선이 그어져서 확정가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20초. 하나, 좌상 쪽 100집이 한 8집 정도 되고요. 지금 100집은 전부 다 해봤자 한 45집밖에 나질 않습니다. 앞서 초반 계산에 있어서 8집밖에 늘지를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흙은 거의 우변집 하나면 모든 100집에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면 상변이 남아있고 좌변이 남아있고 오히려 지금 차이를 계속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백이 계속 시도를 하는 동안 손해를 많이 입었었군요. 상변 쪽 공격을 통해서도 좌변 쪽의 모양을 정돈하는 데 있어서도 박정환 구단이 계속 그 실리로 이득 보는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 하나, 지금은 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이 대국을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올해 정말 무서운 기록 보여줄 것 같지 않나요? 박정환 구단이 20초. 최근에 하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둘, 제가 이제 셋, 더욱 고무적이라고 넷, 느껴지는 부분은 다섯, 최근에 이 일곱, 성적을 보면 여덟, 한국 아홉. 랭킹 탑4에서 신진서 선수만 약간 부진할 뿐 박정환, 김지석, 이세돌 선수가 엄청난 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원성진 구단을 만났을 때 원성진 구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박정환, 김지석, 이세돌 이 세 선수 합쳐서 최근에 한 50승 3패 정도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그 정도로 아주 둘, 압도적인 모습을 셋,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다섯, 올 한 해 그 중국과의 세계 대전이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뭐 랭킹도 랭킹이지만 점수가 쌓여가면서 박정환 구단은 10,000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현재 1070점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록인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랭킹 시스템 자체가 20초. 어떤 기전에서 둘, 서로 대결, 예를 들면 바둑 리그에서 넷. 대결을 펼친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14점을 놓고 싸웁니다. 랭킹 점수가 같은 사람끼리 두면 14점을 얻거나 14점을 빼앗겨요. 상대로부터 빼앗는 거죠. 그런데 랭킹 차이가 많이 난다면 박정환 구단이 한 랭킹 32 선수가 대구를 한다면 이기면 한 2, 3점 오르고 지면 한 12점 뭐 이렇게 떨어집니다. 마지막. 근데 그것을 견뎌내면서 랭킹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넷, 그리고 1070점은 지금 한국 신기록인데요.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9,800 후반까지는 갔어요.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목표가 하나 있다면 한번 10,000점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걸 이세돌 구단은 달성을 못했지만 박정환 구단이 달성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갈지 참 기대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막강한 자신의 시대를 구축했던 이창호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도 한 30살쯤부터 20초. 하락세가 하나, 조금씩 오기 둘, 시작했거든요. 셋, 박정환 구단도 이제 넷, 조금 있으면 다섯, 20대 여섯, 후반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여덟. 최절정기를 맞고 있기 열. 때문에 앞으로의 몇 년간 한 한국 남았습니다. 바둑계를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러고 지금, 보면 네. 네. 조은현 구단의 그 50세 세계대 우승은 참 대단한 기록이에요. 20초. 다시 또, 그런 기사가 네. 나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조치훈 구단도 역시 여덟,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아홉. 차지하긴 했었는데요. 네. 그때가 이제 40대 후반이셨죠? 네. 조은현 구단이 53년생인데 2003년 1월에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마지막. 제 눈으로 그것을 보는 거는 셋, 마지막이 아닐까 넷, 싶을 정도로 정말 다섯, 대단한 기록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정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창호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이나 30대 초반이었어요. 네. 준우승을 기록을 한 이후부터 좀 하락세에 놓이기는 마지막.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둘, 이창호 구단이 셋, 마지막으로 넷, 그 세계대회 다섯, 우승컵을 들어올린 일곱, 것이 2007년이거든요. 네, LG배였었죠. 중한배 2007년에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승 상대가 저였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0초) 그런데 보면 하나, 이세돌 구단도 최근 둘, 뭐 연승 셋,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이창호 다섯, 구단도 여섯, 사실 뭐 바둑리그 일곱. 이지명으로서 그 얼마 전에 한중 바둑리그 우승팀끼리의 대결에 있어서 네. 또 수훈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중국의 우승팀의 주축 선수인 터자 씨를 꺾으면서 네. 본인의 몫을 톡톡히 해주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바둑 팬들에게 특히 예전에 마지막. 이창호 구단을 좋아하시던 그런 팬분들에게 아주 즐거움을 넷, 선사했던 그런 일이죠. 다섯, 여섯, 정말 대단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번에 KBS 바둑왕전에서 그 30대 기사들이 힘을 냈을 때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목진석 구단, 조한승 구단, 최근에는 이제 후배들에게 밀려서 그 국내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린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20초. 그런 선수들이 하나, 활약을 하면서 둘, 30대 셋, 기사들이 6명이나 8강에 다섯, 진출하니까 이런 여섯, 모습은 최근엔 좀 일곱, 보기 드물었던 것 같아요. 여덟, 아홉. 모양이 점점 정돈이 되어 가는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뭐 해볼 곳이 마지막.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에도 계속 수순을 이어가는 것은 온소진팔단의 어떤 아쉬움이 묻어난다고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가요. 네. 오랜만에 또 높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내용에 있어서 준비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네. 초반부터 너무 이제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전략을 수정해서 좀 무리한 수법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이 오늘 바둑의 아쉬움입니다. 분명 오늘 이 한 판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요. 네. 특히나 큰 승부에서는 저도 이제 경험상 초반부터 해서 20초. 많은 준비를 합니다. 흑일 때는 이 포석을 짜야겠다. 셋, 백일 때는 이 포석을 짜야겠다. 넷, 그리고 상대 대국, 다섯, 특히 최신 기보를 공부하면서 일곱, 상대가 좋아하는 패턴과 좀 질대 패턴 같은 것을 익혀서 머릿속으로 좀 시나리오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초반에 그르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계대회에서 조치훈 구단을 만났을 때는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20초. 조치훈 구단의 하나, 최근 10년 동안 셋, 그 본선 이상의 바둑에서 두었던 여섯, 그 기보를 쫙 일곱, 나봤거든요. 근데 여덟, 조치훈 구단이 흑번일 때는 첫 수가 무조건 소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100을 주면 이렇게 둬야겠다 하고 딱 다음날 대국장이었는데 조치훈 구단의 첫 수가 화점이었습니다. 아, 그거를 읽으셨군요. 네. 10년 만에 저에게 화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포석이 모두 무용지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듣고 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마지막. 조치훈 구단도 딱 그때 이제 포석에 있어서 자신이 주로 두던 게 변화됐군요.
사실 기사들의 어떤 심경 변화가 있을 때 본인이 사용하던 포석을 바꿔가는 것은 뭐 바둑 역사상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1950년대인가요? 당시에 뭐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우칭의 선생도 사카다 에이오 구단에게 연패를 당하면서 1인자 자리가 위태위태하니까 당신께서 항상 두던 그 수를 버리고 화점을 버리고 소목을 두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경 변화가 있을 때 좀 포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런 대기사들의 얘기에 있어서 네. 제가 끼어들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도 간혹 1년에 한두 번씩 중요한 대회를 나갈 때가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초반 포석이다 보니까 남편이 원성진 구단이 도움을 받아서 많은 포석을 연구했거든요. 뭐 흑으로서 백으로서 단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보통 이제 준비하면 그대로 나오면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이 형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연구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네. 유리한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 둘, 확률상은 그대로 안 흘러갈 확률이 높죠. 근데 그만큼, 정말 많은 네, 준비를 했었거든요. 바둑이 초반에 변화가 많으니까요. 네, 이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다음부터는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진행이 되지 않았던 중앙에 있어서 이제 선이 그어지고 있는 국면이 됐습니다. 그래도 꽤 난 것 같은데요. 20초. 중앙에 하나, 약간 집이 나긴 했는데 지금 저 형태가 언뜻 네. 보면 백의 집이 중앙에 세 칸이 난 듯 보이지만 일곱, 흙이 양쪽으로 여덟, 좁혀 들어가면 사실은 한 아홉. 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집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특히나 뭐 역전에 이를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도 상당한 차이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중앙을 저렇게 붙이고 나서 하나 늘어두면 우중앙 쪽은 또 흙집이 늘어나니까요. 이 20초. 온소진 선수에게 1승 1대 승부라면 2007년 말에 있었던 LG배 준결승이 떠오르는데요. 당시에 이제 괴물 초단으로 불리우던 한상훈 초단과 네. 세계대회 준결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당시에 온소진 선수가 앞설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대국에서 패하고 그날 저녁을 이제 함께 했었는데 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됐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20초. 하나, 당시에는 온소진 선수도 넷,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여섯, 20대 초반의 기사가 세계대회 결승을 앞두고 거기서 무너졌을 때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지금 바둑을 볼 때요. 네. 앞서 계산을 해주신 걸 봤을 때 꽤 차이가 나 보이는데도요. 네. 박정환 구단은 초를 읽을 때마다 착수를 하네요. 마지막까지 이제 만전을 기하는 그런 박정환 구단의 어떤 기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워낙 바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거든요, 분명. 지금도 한 15집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세계 여자 랭킹이자 한국 랭킹 1위 최정 구단이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마지막. 했거든요. 하나, 네, 둘, 실제로 그런 셋, 일이 있었습니다. 네. 워낙 그 바쁜 다섯, 나날을 보내면서 여섯, 대표팀 훈련을 일곱, 매일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덟, 그 체력이 아홉. 견디질 못해서 이제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을 당시 이제 여자 입단 대회가 진행 중이었는데 연구생들이 발견을 해서 네. 급하게 이제 홍민표 코치가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마 시청하시는 여섯, 분들은 다 아실 일곱, 거예요. 바둑 한 판 두는 데 있어서 체력 소모가 얼마만큼인지. 속기 대구는 뭐 그나마 조금 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대국을 앞두고는 그 전날의 구상과 대국이 끝난 이후에 여운이 한 판에 모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냥 1시간이 넘어가면은 집중력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1시간은 좀 심하신데요.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 네. 건가요? 특히 이제 초읽기가 시작이 되고 중반전에 돌입하고 그런 순간부터는 무아지경이 되죠. 뭐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을 때도 네. 있고요. 하지만 그걸 프로 기사들은 최고의 집중력과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게 참 바둑도 미묘하게 좀 섬세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지 이제 느껴지지는 않지만 느껴야만 하는. 그 바둑에 있어서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 바둑은 물론 누구나가 봤을 때 이 장면에서는 이수밖에 없다도 많지만 대부분은 이 장면에서는 이수가 정답일 것 같다여서 착점을 합니다. 그것은 박정환 구단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수많은 어떤 경험을 통한 또 그 공부를 통한 감각에 의한 착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국가대표팀에서 같이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에도 마지막 대한민국을 하나,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둘, 훈련을 하지만 셋, 거기서 넷, 어떤 자신의 의견을 다섯, 이야기할 때 여섯. 이수는 이렇게 둬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수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보통 말투가 이래요. 그만큼 바둑에서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알파고가 등장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알파고 툴이라고 해서 그 초반 포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알파고의 생각을 이제 퍼센트로 만든 것인데 실제로 알파고도 초반에 첫 수를 화점에 두든 소목을 두든 비슷한 정도의 퍼센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둬도 한 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알파고가 또 100% 맞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계속 개발할수록 이제 강해지는 그런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최근 뭐 중국 인공지능으로 떠오르는 절에 같은 경우에도 틀릴 때가 많더라고요. 아, 네. 자, 드디어 항복을 선언합니다. 해볼 수 있는 자리는 다 해봤어요. 네, 하지만 완벽한 그런 수비에 막혔고요. 네. 자, 박정환 구단 36개 KBS 바둑왕전 준결승전에서 온소진 8단에게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이름을 올립니다. 오소진 선수 초반